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2025년 세계 올해차에 EV3가 선정이 됐죠. 4년 연속 현대기아가 연속으로 eGMP, 그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세계 올해차 2년 연속으로 같은 브랜드가 차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이 거의 대부분의 어워드를 휩쓸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폭스바겐이 대단한 제조사로 불렸던 이유, 우리는 세계 올해차, 유럽 올해차, 그 외 각 나라의 어워드를 보면 수상 목록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기아에서 4년 연속 2022년 아이오닉5, 2023년 아이오닉6, 2024년 EV9, 2025년 EV3 이렇게 4년 연속으로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일각에서 뭐 대부분의 그런 의견도 아니고 유튜버로 전향을 한 언론인 혹은 그냥 유튜버들 사이에서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근거라고 꺼뮤위키에서도 또 그런 논란을 아마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 나뮤위키를 근거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찌질한 일인가 싶기는 한데 그것도 근거라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했다가 그래도 또 이런 데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무위키는 뭐 공신력 있는 게 전혀 아니죠. 누구나 가서 뭐 수정하고 또 내용을 첨가하고 빼고 뭐 혼란의 도가니인 정보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2008년부터 금융위기 여파로 레거시들이 미디어에 이런 마케팅 비용을 크게 축소하는 바람에 24개국의 기자단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세계 올해차 전혀 유명무실해졌다. 특정 제조사에 몰빵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 믿지 마라. 뭐 이런 음모론 비슷한 거인 것 같아요. 자, 세계 올해차 규모가 가장 자동차 어워드 중에서는 큰데 가장 규모가 큰데도 이러면 그 아래의 규모가 작은 뭐 그러한 어워드들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어워드 많이 뽑던데 뭐 이런 것들은 미디어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은 순수해요? 제조사의 마케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누워서 침뱉기인데 이걸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면 그것도 참 놀라운 정신세계다 싶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좀 변질됐다. 그래서 2008년부터 목록을 찾아보니까 2008년 세계 올해차는 마스다 2네요. 2009년에는 폭스바겐 골프 MK6, 2010년에는 폭스바겐 폴로 연속으로 탔어요. 2010년에는 닛산 리프. 이게 최초의 대량 양산 전기차였잖아요. 의미가 있죠. 일본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그 이후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때 한번 선정되고 더 이상 세계 올해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최초의 시도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서 뽑아주긴 하는데 상품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면 다시는 거론되지 않는 게 또 특징이에요. 2012년에는 폭스바겐 업. 이건 뭐 대단하죠. 아주 값싼 소형 전기차로서는 정말 훌륭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고 2013년에는 폭스바겐 골프 MK7 받을만한 차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뭐 의견이 없습니다. 2014년엔 아우디 A3 이것도 역시 뭐 골프를 베이스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죠. 자, 2015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W205 명차 아닙니까? 네, 디자인에서 혁신을 가져온 컴팩트 프리미엄 세단에서 정말 인기가 높았죠. 2016년 마스다 MX5 이것도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 여기에 빠진 마니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스다가 일본에서 이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뭐 가장 최고의 브랜드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특히 그 가운데 MX 시리즈는 뭐 명차로 자타가 공인하는 차이죠. 2017년에는 제규어 F페이스가 탔고요. 2018년에는 볼보 XC60 뭐 다 탈만한 차입니다. 2019년에는 제규어 iFace. 자,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게 특정 제조사가 다 몰빵하는 이상한 구도고 공신력 전혀 없는데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대중적으로 그리고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선정이겠구나, 납득 가능하다 이런 수준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납득 가능한 수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수상 내역들입니다. 특히 뭐
페라리라든지 람보르기니라든지 아니면 뭐 MAMG라든지 이런 대중성이 좀 부족하면서 특정 계층에게 각광을 받는 차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세계 5개국 이상 판매가 되고 있고 2개 대륙 이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대중차 라인업 중에서는 무난한 선적이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2020년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2020년에 이제 텔룰라이드, 특히 현대기아 이런 어워드에서는 그전에는 명함도 내지 못하다가 갑자기 텔룰라이드로 세계 5회 차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후보군의 소울을 시작으로 해서 몇몇 후보군이 올랐지만 이렇게 어워드를 차지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2020년에 드디어 기아 텔룰라이드로 세계 5회차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음 연도가 ID4였습니다. 2021년. ID4가 세계 5회차 2021년도 수상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왜 ID4 무시하냐 하는데, 이때 당시에 테슬라를 제외한 그런 레거시 업체에서 플랫폼화된 전기차 전략 중에 최초의 모델이 ID4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자단들이 야, 이제 레거시 업체의 전기차 반격이 시작된 건가? 폭스바겐이 MEB라는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어워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근데 왜 받은 적이 없냐? 선구적인 업체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런 어워드 자체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참가하지 않는데 무슨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 출품을 하지 않는데 선정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테슬라는 원래 보시면 자율주행 성과도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워드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율주행 성과도도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등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등수로 결과로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FSD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가 실질적인 순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참여를 해야 어워드에도 선정이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한다. 왜? 우리는 독보적이니까 아마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중국 업체들은요. 어워드에 계속 차를 내보냅니다. 계속 뭔가 하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야, 중국 차도 선정 안 되는 거 보면 이거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참여를 하는데도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차는. 그런데 테슬라는 어워드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두 업체는 완벽하게 차이가 나니까 두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야, 중국과 테슬라가 선정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ID4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선정이 됐다가 2022년도에 아이오닉5가 선정이 되면서 아이오닉5가 언제 출시가 됐냐면 2021년 6월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워드는 보통 뉴욕 모터쇼에 맞춰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ID4가 세계 5회차에 선정됐을 때는 아이오닉5가 출시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ID4가 세계 5회차에 발표 선정이 된 이후에 6월부터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MEB 플랫폼 차들이 많잖아요. ID4도 있고 ID6도 있고 ID7도 있고 또 Q4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수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ID 버즈가 미니밴 형태로 이 ID 버즈는 사실 치트키죠. 과거 미니밴의 향수, 그 히피족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 아이코닉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야, 이제 플랫폼화된 미니밴이 MEB에서 나왔다고 해서 한번 유럽 5회차로 선정이 된 사례가 유일합니다. 그 이후에는 단 하나도 2025년까지도 유럽 5회차, 세계 5회차 그리고 각 나라의 어워드 받은 것도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뭐 한 2번 선정이 됐나요? 그거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2022년에는 아이오닉 5를 비롯한 EGMP에 밀려서 외면당해버린 겁니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ID4가 정말 대단한 차였으면 호각을 이루어야죠. 그 이후에도 그래도 뭐 아이오닉 5를 비롯한 EGMP가 한 2번 받으면 ID4를 비롯한 MEB도 한 번은 받는 뭐 이런 비율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각종 어워드에서 모습을 아예 감춰버립니다. 감춰버리는 걸 떠나서 중국에서도 할인을 해도 잘 팔리지 않아서 폭스바겐 전기차 친환경 미래 전략에 이거 엄청난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사람들도 야, 이걸 왜 사냐? 그냥 중국차 사지 라고 만만하게 보는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22년서부터 4년 연속으로 받게 되니까 야, 이거 현대기아가 돈 써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다. 2008년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고 2020년부터는 아예 대놓고 현대기아 밀어주나 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2019년까지 기아 텔룰라이드가 수상을 하기 전까지 어때요? 이렇게 쭉 목록을 보시면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탈만한 차들이 탄 겁니다. 예. 근데 왜 갑자기 2020년부터 문제를 삼느냐면 현대기아가 그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를 덮어놓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세계 올해의 차 딱 이렇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5년 수상작이 현대기아 차들입니다. 거의 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올해의 차가 문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당위성을 찾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세계 24개국에서 선정하는 전 세계 기자단을 상대로 해서 5개국 이상의 판매가 되고 최소 2개 대륙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대중차를 기반으로 한 어워드가 공신력이 없고 마케팅의 결과물이라고 하면 그 이하 더 작은 규모에서 벌어지는 거는 공신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에요. 누워서 침 뱉기. 우리나라에서만 한정적으로 하는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뭐 각종 어워드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공신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비 전혀 안 받고 본인의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가지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마케팅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영화제도 그렇고요. 각종 대회들도요. 인권 없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마케팅의 영향을 받고 하나의 비즈니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권위라는 게 있어야 결과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까지 없고 근거까지 없으면 누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누가 이런 어워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권위는 갖추고 있고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어워드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난 모델을 골라내야 돼요. 참여하는 업체 가운데서. 테슬라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그 외 업체들은 다 참여를 합니다. 중국은 얼마나 어워드를 목말라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제조사들이 다 규정에 맞게 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 얼마를 내야 되고 또 무얼 협조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기아만 바라보고 24개국 기자단을 동원해서 그래서 어워드를 뽑고 200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워드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세계 올해의 차를 그런 식으로 한 제조사를 위해서 앞에 미래를 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몰빵을 해서 준다? 아니 무슨 뭐 그 친구들이 바보입니까? 멍청이들이에요. 일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어워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 그것보다 못한 어워드들은 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건 더 허접하고 더 공신력 없고 더 지들 마음대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외면받고 있는 ID4를 우리나라 언론사 어워드에서는 자꾸 뽑더라고요. 이런 건 공정합니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안 뽑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게 자꾸 뽑혀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뭐 전 세계적으로 넘사벽인데다가 또 선비와 같은 고결한 그런 공신력과 양심적인 결과로 인해서 남들이 다 노라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예스다 뭐 이렇게 판을 뒤집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다고 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근거는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근거들이어야 되는데 본인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한 권위 있는 어워드를 저거는 무효고 마케팅 결과물이다 하게 되면 그 이하 그보다 규모가 적고 그보다 국지적으로 선정되는 어워드들도 다 여러분들은 무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 오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100% 순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이 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라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어워드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뭔가 상황에 맞아서 상품성이 그보다 못한데 주목을 받고 그래서 한번 선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후속 어워드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도 세계 올해차, 유럽 올해차, 뭐 캐나다 올해차, 핀란드 올해차, 그 외에도 많은 어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워드들에서도 계속 그 차를 주목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려고 애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적인 어워드들이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목을 받다가 사그러지게 돼요. 닛산 리프가 그랬고 ID4가 그랬습니다. i5를 비롯한 EGMP는 어떻습니까? 세계 올해의 차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외면하면 상관이 없는데 유럽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그리고 각 나라의 어워드, 유럽을 비롯해서 북미, 남미, 그 외 아시아 지역 거의 모든 대륙에서 난리예요. 어워드를 너 나올 거 없이 뽑습니다. 이러면 이게 모두가 다 잘못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작년 하반기 올해 초에는 주더라고요. EGMP에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하게 되면 본인들이 찌질해지고 본인들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EV3도 뭐 기자단이 선정한 K 대한민국 올해의 차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습니다. i5 나올 때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허접한 V12 그까짓 거 뭐 전용 전기차라고 아이고 재료도 막 하부 보니까 형편없고 야 언제부터 뭐 이런 식의 비난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완벽하게 승복하기는 어려운지 야 그 어워드라는 게 내가 기자 생활 몇 년 했으니까 무슨 양심 고백하듯이 내가 얘기해 주는데 그게 사실은 이래. 아니 그게 세계 올해차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진짜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조그마한 어워드는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본인의 얼굴에 그렇게 정면으로 침을 뱉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소프트웨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브프레임이나 링크 몇 개 사용했다고 해서 예전 플랫폼이다라고 주장했던 거 그거 그냥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 뭐가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신승리한 거고 거기에 가담한 유튜버들이나 뭐 알만한 사람들 꽤 많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번복할 거예요? 번복 못하니까 이제 언급 안 하고 뭉개고 갈 건데 처음에 초창기에 모를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두 번 다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게 맞다라고 우기면 안 된다. 그것처럼 못나고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계속 모르는 척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언급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 얼마나 창피하고 속된 말로 쪽팔리면 그러겠습니까? 많은 두 번 다시는 아직까지 업데이트 안 된 사람들을 여전히 선동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힘에 뒤에 숨어서 내 말이 아직까지도 맞아 이런 식으로 참담한 그런 행동에 계속 동참하거나 그걸 주도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이니까 그렇지 이제 2년 3년 지나잖아요. 고개도 못 들 만한 일입니다. 일부 내연차의 뭐 전문대 일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유튜브 나와가지고 헛소리들 한 거 여러분들 다 남아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말을 아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잘못 얘기할 수는 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무지의 결과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그거는 진짜 파렴치한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그거야말로 음모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발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세계 올해의 차 여러분들이 예, 뭐 음모다 이거는 뭐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좀 이상 징후가 있었다. 이런 헛소리. 심지어 이거 개소리입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요만큼도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이론 필터는 계속 소진이 되면 재고를 확보를 해서 다시 열어드리고 그럼 또 소진이 되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CHAV1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00개 가까운 수량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첫날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게 가장 표준으로 공유를 하는 필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공구 수량을 조금만 준비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공구 수량 몇백 개 준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아마 계속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5,000개, 10,000개 이렇게 준비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한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